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있었죠. 그 김혜수 나오는 보셨어요? 보세요. 굉장히 그 IMF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현실, 그다음에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나름 그 팩트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금융 지식을 배울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유아인이죠. 제가 유아인 흉내 한번 내볼까요? 별로 아니에요? 됐어요. 의의가 없네. 똑같죠. 자, 수업할게요. 우리나라가 환율 800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환율 방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말했던 게 뭐예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은 기획재정부고 옛날에는 재정경제부였나 그랬죠. 어쨌든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환율 1달러당 800원을 방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800원 유지하려다가 모든 외환이 다 소진될 것이다. 그러면 800원 유지하다가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그건 환율 조작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자율 변동 환율 제도가 시작된 건 IMF 이후입니다. IMF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거예요. 환율은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시면요, 꼭 그 검사가 나쁜 놈 이렇게 체포할 때 수갑차면서 뭐라고 합니다. 무슨 법 위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라고 할 겁니다.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정확한 명칭은 외국환관리법이겠죠. 법 이름을 왜 줄여? 자, 심지어 이 법이 맞는 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은 뭐예요?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외국환 거래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외국환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요, 외국환 거래뿐만 아니라 무역도 통제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도 전입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국가 허락받고 다녀야 됐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하다가 이제 IMF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개방해라. 외환시장도 개방하고 다 개방해라. 개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외환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을 한 결과 이게 폐지되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외국환은 거래를 하는 대상이지 나라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된 겁니다. 과거에 외국환 거래는 이제 국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국가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아서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싹 밀려 들어와 가지고 한국한테 쓸데없는 장난질을 친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사실 가능성도 없죠. 그 자본거래까지 다 통제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미 관리를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제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외국환 비상조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외국환 관리법 시절에는 이 비상조치가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통제를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더 통제를 합니까? 이미 여기서 완벽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1달러 800원 유지한 게 얼마나 많은 통제를 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았죠. 외국 자본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성문법이니까 혹시나 몰라서 비상조치라는 개념을 넣어두기는 했는데 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IMF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외국환 관리법, 즉 외환 관리법이 외국환 거래법이 되면서 이제 비상조치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외국환 거래법이 됐다라는 건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이 미친 듯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어려우면 한 번은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 자유화했던 걸 한 번
돌아가겠다. 이게 비상조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비상조치라는 개념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그리고 굉장히 잘 다듬어졌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까지. 물론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가 시행된 적 있을까요? 시행은 못해요. 뭘 시행해요? 이거 시행이면 나라 망했다고 자랑하는 건데. 그래도 어찌됐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아니 외국한 거래 비상조치에 대해 쓰라고 하면은 뭐 안 나오겠죠. 이미 한번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거예요. 정의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무 좋아. 교재 정의까지 다 써놨어. 맨 위에 이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정의죠. 위에는 이걸 써주시면 돼요. 외국한 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부각된 규정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신설된 규정이라 원래 있었지만 외국한 거래가 자유화가 됨에 따라 부각된 규정으로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를 외국한 거래 비상조치라고 한다.